녹화가 안 되면 또 떠들어가네요. 어제 딴 데서 촬영을 했는데 잘하다 맨 마지막에서 7시간째, 8시간째, 2시간을 마이크 성능이 잘못된 거야, 뭐가. 그래서 뒤지하고 녹화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교수님 2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들어보니까 잡음만 나와. 소리는 조그맣게 들리고. 다시 찍어야 돼, 다음에. 그래서 촬영이 2시간이 잘못됐어. 하여튼 소리가 잘못되면 안 돼. 혹시 만약 강의하다가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면요, 지금 이거 뭐가 지금 녹음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냥 얘기해 주세요. 또 나중에 혼자 또 찍기는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다 보내고 오후에 내가 혼자 찍어야 돼, 다시 그럼.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그냥 강의를, 저는 떠들다 보면 저도 몰라. 마이크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떠들 수 있으니까.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뭐야? 수도 시켜주세요. 예, 그럼 다시 마이크 정리하고선 하는 게, 그래야 녹음이 제대로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자, 이제 이번 시간 오늘 볼 건 뭐 보자? 기초 인문 강의의 첫 번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여기 오늘 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뭐 기능 알아서 새겨듣고. 자, 넘어가자.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을 다루겠을까?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적인 체계도입니다. 머릿속에 이걸 먼저 그려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나면 내가 지금 강의 나갈 때 여기서 어디 보겠구나, 어디 보겠구나, 이 체계를 잡을 수 있죠. 자, 전체적인 체계 첫 번째는 용어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용어가 몇 개 나오더냐? 원래 법률에 보면 22개가 나와요. 법률에 22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용어 자체들이 너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별로 없어요. 볼래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오고, 또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또 나오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들이 평상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용어들이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용어, 그러면 용어 속에 들어가 보면 용어가 쉬울까?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하고 용어 정의가 뭐로 됐느냐고 들어가 보면 딱 2개예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이 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용어를 읽어봤더니 용어 속에 또 용어가 들어있죠. 무슨 용어 들어있어?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뭐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뭐 알아들을 듯 말 듯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말 자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데 이 용어 정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평상시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법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다? 용어들 하나하나를 못 알아듣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와 똑같을까? 영어 공부하는 거 한번 여기서 다시 돌아가 봐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했어요? 영어 처음 할 때 단어부터 공부했어? 지금 무슨 천재야? ABCD부터 배워야지. 무슨 단어 공부했어? ABCD부터 배웠지, 그죠? 그래서 대문자 A, 그죠? 소문자 A, 뭐 이거, 그죠? 그러면서부터 그거부터 배웠잖아. 그럼 A, B, C, D, E, F, G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제 단어를 외워나가는 거죠. 그럼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문장을 만들어줘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를 읽다가 단어 하나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땡!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그죠? 이 공법도 똑같아요. 쭉 하다가 단어 하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게 귀에 안 들어와. 그 단어가 거기서 딱 걸려버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순간 뒤에는 쑥 지나가버려.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즉 영어 공부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공법이라는 건 다 모르는 단어들이야. 써있기만 무슨 글자죠? 한글로 써있지 실질적 내용은 이게 러시아인지 서바나어인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공법의 전부는 뭐밖에 없다? 단어부터 빨리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부터 이해하는 거. 이게 돼야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지. 단어 하나라도 뭔지 못 알아듣는데 무슨 문장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법의 첫 번째는 뭐부터 전복한다? 용어부터 전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놈의 용어라는 게 많이 써먹던 용어 아니니까 그때 들으면 뭐지? 하고 생각이 딱 안 나. 바로 안 떠올라. 뭐?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안 떠올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반복. 반복. 그죠? I am a boy. 되게 어려운 용어죠? 그죠? 자, I am a boy. 무지하게 어렵죠? 그죠? 어려워? 쉬워? 아, 쉬워? 쉬워? 왜 쉬워? 이게 왜 쉬워? 이거 앞에 I자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 소문자로 써야 된다. 대문자로 써야 된다. 시작, 그죠? M이라는 게 뭐다? 이다. 어가 뭐죠? 하나라는 뜻이다. 보이가 뭐다? 손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는 저것도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하나하나 다 외웠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뭐 하다 보니까 쉽다? 반복하다 보니까 쉬워진 거지. 처음부터 쉬웠던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가면서 진땀 흘려가면서 외웠는데, 그죠? 근데 한두 번 써먹었어? 아니요. 맨날 써먹다 보니까 I am a boy. 야, 씨, 그것도 나한테 질문이라고 묻냐?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의 여러분들한테 무슨 뜻이냐 물으면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처음에 공부할 때 저거 진땀 흘려가면서 외웠던 거야. 그래 안 그래? 공법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용어들이 모르겠으니까. 근데 뭐 하면 된다? 저는 제일 쉬운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6개 우리 공부하는 과목 중에 제일 쉬운 게 저는 뭘까? 예, 공법이 제일 쉽습니다. 예, 저는 공법같이 쉬운 게 없어. 왜? 맨날 떠들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 게 공법이니까. 익숙해지면 쉬운 것이고 생소해보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익숙해지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반복밖에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이게 다 내 거로 소화시켰냐고? 안 돼요. 이 단어가 쉬워진 건, 이 문장이 쉬운 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쉬워진 거지 처음부터 쉬웠던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면 쉬워진다. 그러면 공법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될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요약집 이거 몇 페이지죠? 250페이지야. 이 기본서. 이거 몇 번 읽으면 될까? 10회독만 하십시오. 몇 번 읽어라? 처음부터까지 10회독. 10번이 목표입니다. 10회독만 하면 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10번만 정독으로 읽어라.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페이지 진도가 잘 안 나가. 왜? 단어도 잘 모르겠지. 그죠? 말귀도 못 알아듣으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 그리고 또 다시 보다 뭐죠? 진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1시간 읽는데 5페이지 나가기도 벅차.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읽다 보면 한 6, 7페이지. 그다음 나중에 하면 1시간당 한 20페이지 이상 읽을 수 있어. 그럼 1시간에 20페이지씩은 그죠? 25페이지, 250페이지면 며칠면 돼? 1시간에 25페이지니까 250페이지면 10시간이면 하잖아. 10시간? 맘 먹고 하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으면 한 10회독 정도 되면 하루에 공법 한 번 읽는 데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10회독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나돌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책이에요. 이 기본서, 이 책. 이 책을 뭐하자? 이걸 바이블로 여기시면 돼. 이게 바이블이에요. 이게. 바이블은 뭐죠? 우리 성경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바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책 이것만 읽으면 돼요. 뭐 자료들 여러 가지 있는 거 나중에 찾아보면 다 어디 들어있어? 책에 있는 것들이야. 그 있는 걸 포장만 이쁘게 했다 뿐이지. 근데 자꾸 자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이 기본서를 자꾸 눈에 익혀가지고 이 책 자체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사진으로 해야 돼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이걸 문장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지. 이거와 관련된 자료 보고 자료 많이 본다고 내 머릿속에 암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에 암기력은요, 같은 걸 반복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암기력이 높아지는 거지. 새로운 자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도 생소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거 자료 이렇게 딱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포맷을, 모양새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생소해 보인다니까? 꼭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게. 특히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서. 제가 책을 벌써 한 20년 동안 기본서를 쓰고 있는데 매 출판사가 바뀌어버리면 뭐죠? 포맷이 달라지잖아. 글씨도 달라지죠. 크기도 달라지죠. 책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페이지가 이리 넘어가잖아. 그러면 저도 새로 책 딴 거 편집한 거 그 교정 보려면 이제 원고가 오거든. 한 750페이지짜리 원고가 옵니다. 그 원고를 읽을 때 보면 꼭 남의 책 있는 것 같아. 내가 만든 책인데도 내가 자주 보던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기분이 들어. 되게 생소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죠? 같은 걸 자꾸 읽고 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냐. 아, 그 내용
여기쯤 있던 거야. 그거 여기 있는 거야. 그거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즉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아, 책 그거 중간 페이지 밑에 여기 있었어. 그 좌측 페이지 이쪽 밑에 여기 있었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럼 그 사람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공부하면 어떤 시험을 보든지 80점 가까이 점수가 나오지 60점은 점수도 아닙니다. 그거 넘어가는 데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낫지 뭐 어디서 이쁜 자료 좋은 자료 나타났다고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있어. 그거는 공부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한번 훑어볼 정도 되는 거지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애워가지고는 절대로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아. 보긴 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헷갈리기 시작해. 가만히 있어봐 이 자료도 생각나고 이 자료도 생각나고 같은 내용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였나? 이거였나? 여기서 헷갈린다니까 답이 두 개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거 객관식은 책 한 권을 선택해서 그 책을 뭐 한다?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하여튼 같은 걸 자꾸 반복해서 그걸 많이 들여다볼수록 내 머릿속에서 그게 그림으로 그렸죠. 이건 사진으로 찍는 거야. 암기라는 게요.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암기가 아니에요. 진짜 암기는 뭐란다? 이걸 사진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했듯이 아 그거 보면 책 요 페이지 여기쯤 있었어. 요쪽에 있었어. 이게 그려지는 건 뭐로다 집어넣었으니까 머릿속에 그걸 사진으로 집어넣어 있으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거지. 그냥 단어로 외우더만요. 그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책을 우리 책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 바이블이야 사실. 제일 잘 만드는 것 같다는 야채보다는 현재 있는 1차 책, 2차 책 두 권으로 나눠지잖아. 요거 합쳐봤자 몇 페이지야? 1000페이지 되나? 그죠?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반복적으로 읽어서 한 10번만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시험 문제 그 속에서 다 나지 벗어나는 거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벗어나는 거 뭐야 돼? 어쩔 수 없었건. 그렇다고 해서 80점 정도 나왔을 정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만 공부하면 된다. 아셨죠? 따라서 가지고 여기 있는 책을 자꾸 반복적으로 봐야 되지 이것저것 여러 자료 들여다보는 거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가보면 결국 뭐로 돌아간다? 기본서 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는 자꾸 반복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뭐 한꺼번에 외웠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딱 정리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벅찬 게 뭐죠? 그래 읽고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모르던 게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게 무슨 말뜻이나 그때 가서 이해되는 게 있어. 참 그런 게 많아. 특히 공법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여기 광역도시계획 했잖아. 그럼 광역도시계획 뭐라 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딱 한 줄이야.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런다고 떠오를까? 안 떠올라. 그것만 갖고는. 그럼 뭘 보면 돼? 이거 있잖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고 어떤 절차에서 지정하지?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고 어떤 절차에서 수립하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다 들여다보고 나서 뭘 보자? 그때 용어 정의를 들여다보면 그제서야 이게 무슨 말뜻이구나라는 걸 그때 그려집니다. 즉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뭐가 그려진다? 요게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숲을 먼저 봐야 됩니까? 나무를 먼저 봐야 됩니까? 예, 공부하는 방법. 숲이 먼저야? 나무가 먼저야? 숲을 먼저 보고 근데 뭘 본다? 나무를 보자. 맞는 말 같죠? 맞는 것도 아니야 그거. 진리도 아니야 사실은. 자, 숲과 나무는 별개로 다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뭐부터 본다? 그래 맞아 숲을 먼저 봐. 근데 숲을 보면 숲이 보여? 안 보여. 안개가 꼈어. 그 숲이 위에서 내려다보잖아. 숲에 안개가 가까워지고 뭔가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냥 뭔가 흐릿하지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 그럼 뭐 하자 이제? 흐릿하게 한번 숲을 본 후에 뭐 한다? 속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봅니다. 그래놓고 다시 나와서 뭘 봐? 숲을 다시 봐봐. 그때 그 숲이 뿌옇던 숲이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숲을 본다는 게 말만 그럴듯한 거지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이게 숲이잖아. 이게 도대체 뭔지 내용을 세부적인 걸 모르는데 이 숲만 들여다본다고 뭐가 보여? 안 보인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것밖에 그려지지 확실히 몰라. 이제 뭐 하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씩 봐봐. 내용을 봤어. 다 보고 나서 다시 빠져나와.
전체를 봐. 그러면 아까 내가 저기서 봤던 거, 여기서 봤던 것들, 속에서 봤던 것들 있잖아. 그게 저 위에서 보면 이제 뭐죠? 아까는 뿌옇게 보이던 게, 맞아, 저 속에 이런 게 있었어,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이게 보이잖아. 숲 전체가 뭐다?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공부는 숲을 먼저 보느냐 나무를 먼저 아니라 처음에 숲을 보는 것 같이 보더라도 그건 뿌옇게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모른다. 뭐 보자? 다시 속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봐라. 그럼 내용을 봤죠? 그럼 다시 빠져나와서 숲을 다시 봐봐. 그때는 숲이 보입니다. 즉 둘은 서로 상호 보완작용입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던 숲을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숲을 보면 숲이 클리어하게 보이고 다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때부터는 아까 체계 잡은 게 보이면서 그때부터 요것이 이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그때부터 이 다시 속에서 체계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반복할 때 내게 되는 거지. 뭐 숲이 먼저다 나무가 먼저다 이걸 따지는 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본다?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는데 이거 숲 지금 봐봤자 잘 그려지도 않아. 근데 전체적인 거 어쨌든 뿌옇더라도 한번 보야지. 그러고 이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크게 보면 뭐부터 나온다 그랬죠? 국토의 개미 유형분들은 용어 정의부터 먼저 나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본론 내용에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져요. 본론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 행정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개발행위하고 둘로 나눠지는 게 이 국토의 개미 유형분들의 핵심은 딱 두 가지야. 본론 내용 행정계획 수립 개발행위 일단 크게 둘로 나누자. 그럼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서는 좀 전에 여기 계획에 몇 가지가 나왔었죠? 8가지 계획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8가지가 나와. 이 중에 여기서는 몇 가지? 크게 3가지 계획을 살펴볼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행정계획의 내용의 핵심은 딱 3가지 계획.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계획으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그리거나 쓰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하여튼 지금은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까 뭐죠? 백날래가 설명해도 아까 뭐로 보인다 했어? 안개 속에, 그죠? 뿌옇게 밖에 안 보이는 거. 지금은 봐봤자 의미가 없어. 나중에 다시 더 클리어하게 좀 보고 나서 11월, 12월 강의 때는 아무리 들어봤자 안개 속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인다? 1월 달부터 그때부터 보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략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들으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를 살펴본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번역해봐. 아까 좀 전에 말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말한다? 그런 거 지금 외우지 하시고 할 단계가 아니야. 그럼 쉽게 생각해봐.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우리말로 다 쉽게 번역했을 때 무슨 뜻이 될 것이고 그걸 법률용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2단계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법률용어 백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 그럼 뭐부터 한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를 먼저 해보고 이걸 법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 돼. 왜?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법률용어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하고 다시 법률용어로 이렇게 쓴다. 둘로 나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말로 풀이해봐. 광역도시계획. 광역이 뭐죠? 넓은 광자, 지역 역자. 그럼 무슨 뜻이야?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런 뜻이야. 뭐라고?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때 넓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넓다라는 거. 아까 기초법률을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돼. 거기서 광역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자, 제가 행정조직을 얘기할 때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건드리고 다스리에 적당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그랬었죠? 그 관할구역이라는 건 넓은 겁니까? 좁은 겁니까? 적당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넓자 또 생각하고 앉아있어.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뭐다? 적당하다. 그럼 광역이야? 아니야?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당하다니까 광역이 아니죠. 넓은 지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넓은 지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넓은 지역이 돼요?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 뭐라 부른다? 광역이라고 하자.
법률 용어를 그렇게 적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초에서 우리가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때 관할구역은 너무 넓은 구역도 아니고 너무 좁은 것도 아니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이다. 이걸 관할구역 하자. 그런데 광역이라는 뜻이 나온다? 그럼 광역이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에 걸쳐 있어야 돼. 최소한 둘 이상에 걸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뭐를 쓴다? 광역이란 용어를 쓴단다. 이게 머릿속에 먼저 정리가 돼야 말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구나. 이거부터 정의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또 실무로 돌아가 보자. 자, 여기는 어디죠? 남양주시. 넓어요? 좁아요? 남양주시. 넓어요? 좁아요? 네, 적당하다. 그게 정답이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 남양주가 구리보다는 넓지? 예, 넓어요.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서울특별시보다는 당연히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고 관할구역의 개념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은 몇 개 있었다? 6군데. 어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의 장들이죠? 그러면 남양주시는 하나의 관할이잖아. 서울특별시도 하나의 관할이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서울특별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관할구역 개념으로는 어디가 더 넓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개념으로는? 관할구역 개념으로는 어디가 더 넓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서울특별시가 더 넓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서울특별시도 하나의 관할구역.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남양주시 이 자체도 하나의 관할구역.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이거지. 서울특별시가 넓어 보인다고 그게 더 큰 거고 남양주시가 더 작아 보인다고 더 작다? 아니요. 같은 관할구역 개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 내에서만 수립하는 건 광역도시라 하잖아. 남양주시하고 옆에 뭐겠죠? 여기 구리시. 그럼 남양주시, 구리시도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적당한 거야. 그것도 넓다 좁다 또 따지면 안 돼. 구리시 적당한 거야. 왜? 관할구역이니까. 머릿속에서 법률 용어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가야지. 이걸 법률 용어로 갖다가 그냥 현실에 맞춰서 야, 구리보다는 우리 남양주가 더 크니까 우리가 더 큰데야.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야. 법률에서는 공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여기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걸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렇게 말하냐? 그럼 또 그 옆에 또 뭐 있죠? 서울특별시. 그럼 우리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수립하면 이것도 뭐죠? 그것도 광역도시계획. 그럼 서울특별시라는 것도 하나의 관할구역이잖아. 그럼 몇 개의 관할구역에 걸쳐버리는 거야? 3군데 관할에 걸치잖아. 둘 이상에 걸쳤죠? 그러면 그때 수립하면 일단 광역도시계획.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그쪽 저쪽 옆으로 더 가면 부천시 있고 다시 그 옆에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부천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맞아 틀려? 그거 봐. 아직 행정주지 개념에서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서 그래. 개념 정리가. 자,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부천시, 시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옆에 인천광역시, 특광 각각 관할구역이잖아. 그럼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도 각각 몇이야? 관할구역, 관할구역이죠. 그럼 몇 개의 관할구역? 3군데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아셨죠? 따라서 관할구역의 개념이 이해를 해야 어디가 관할구역이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이란 6개가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걸 실무에다 이제 적용해서 서울하고 하나의 관할구역, 부천시 하나의 관할구역, 인천시 하나구역 걸쳐서 계획을 수립했다.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 그렇게 수립하는 것. 아셨죠?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걸고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일단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자. 그렇다면 광역도시에 수립하려면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을 했잖아. 그러면 어디에 걸친단다? 자, 이제 우리 나중에 그림법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할게. 여기 어디요?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 맞죠?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부천시 하나의 관할구역. 그 다음에 여기 뭐겠죠? 인천광역시 하나의 관할구역. 맞습니까?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시 다 관할구역이 됩니까? 몇 개 이상이야? 3개 이상의 관역에 3개의 관역에 걸쳐서 자 여기다가 그럼 어디야? 그림 빨간 거 보세요.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이 여기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장차
여기다가 제4 경인 고속국도라는 걸 도로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고속도로가 우리가 경인고속도로라고 하죠. 경인이 뭐죠? 서울경자야. 서울하고 인천, 경인 고속도로가 몇 개 있죠?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제1 고속도로 옛날에 보면 경의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2, 제3 그래서 경의고속도로가 현재 국도가 3개가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아직은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뭐하자? 하나 더 쳐. 제4 경인 고속국도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지금 계획으로 수립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이 노란 게 바로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광역도시 계획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을 거쳐서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저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정해야 돼? 어디다 수립할 것인지 그 구역을 먼저 정합니다. 어디까지야?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이란 3개의 관역에 거쳐서 장차 저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게? 광역도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광역도시를 수립할 지역이 어디냐는 그 구역을 지금 빨갛게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이 빨간 선을 뭐라 부른다?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랍니다. 이때 권자는요, 사람들이 이 권자를 갖다 두 가지 의미로 부르는 게 맞죠. 첫째는 무슨 권자도 있죠? 권리할 때 따지는 권자. 맨날 민법 시간에 공부한 게 권자밖에 없으니까 권리 의무 권. 그 권자일까? 아니요. 이때 권자는 권리 의무 딸 때 권자가 아니고 지역 권자입니다. 즉, 네 무슨 권역, 내가 다스리는 권역 할 때 권자야. 따라서 이건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는 권자지 권리할 때 권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광역계획은 뭐죠?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 여기서부터 요 안에다가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이때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그 대상 지역, 요 지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죠. 그럼 먼저 뭘 지정해놓고 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하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놔야 요 안에다가 광역도시를 이렇게 수립하자 이거잖아. 그럼 먼저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 광역도시 수립할 대상 지역인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권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란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하면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놔야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요 광역도시 수립한다. 결국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건 크게 둘로 나눠서 보자. 뭐만 나눠진다?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게 광역도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지? 이거 광역권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대상지역.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 절차.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나오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지? 이 안에다가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권자, 지정대상지역, 어떤 절차에서 지정하지? 지정절차. 이런 것들이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돼서 살펴볼 내용들이 주로 나올 것이고, 그죠? 자, 이런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온다? 그래, 이제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뭐죠? 광역도시를 수립하자. 이걸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 뭐라 부른다? 수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서 광역도시 수립한다. 그럼 광역도시 수립하자 그러면 또 먼저 세부적으로 나눠지겠지. 첫 번째 뭐가 나올까?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자, 이것도 한번 간단히 정리할까요? 법을 만드는 원리를 잘 보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제가요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 원리를 갖다 잘 이해해두면 나중에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다? 모르는 문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는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여러분들 자꾸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걸 잘 이해해두면 그 원리를 이해됐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 나왔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할 수 있다? 그 원리에다 맞춰서 푸는 거야. 원리에다가 이럴 때는 이렇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건 이럴 거야. 이런 식이죠. 아까 제가 원래는 시도사하고 국장의 관계에서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시도사는 국장한테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수평관계, 협의하라. 이런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도 체계도 없는 것이고 이건 일반 사람들도 강의도 안 하는 것들이야. 근데 불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걸 정리해두면 나중에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런다 해서 아마 이럴 때는 이렇게 갈 것 같아 라고 유추 해석으로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광역계획을 일단 지정했습니다.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을까? 한번 원리를 생각해봐. 무조건 애우려고 하지 마요. 애우는 게 우선이 아니야.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이 합리적인지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하면서 법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건 법률 안 하나 심사하는데 법주문 하나를 심사하는데 그 딸려있는 서류가 얼마큼 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딸려와. 요 한 조항 만든다는데 이렇게 많이 와요. 이거 왜 이거 필요하지? 이러니까 필요합니다는 이유를 이만큼 달아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하나 법조문을 만들 때는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만들었지 심심해서 법조문 만든 건 아니잖아. 왜 이런 법조문이 필요하지? 라는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왜 이런 법조문을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암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 이해도 없이 무대뿔에 오니까 뭐라고 하더냐? 휘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됐는데 외워야 되니까 무대뿔에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전화번호 010-2472 요까지는 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 거 안 써. 그러니까 이제 3479 뭐 이건 내 거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이런 번호가 있다 쳐봐. 그럼 이거 왜 2472에 3479죠? 모르죠. 그냥 외워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씩을 갖다가 하는 건 왜 이렇지? 라는 건 이유가 없어. 이거 무대뿔 외워야 돼. 외워집니까? 휘발성이 강합니까? 휘발성이 강하죠. 근데 왜 이거 다음에 이거고 왜 이거 다음에 이건지 이유를 알으면 외워지는 데는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숫자 같은 건 그런 법칙이 없다 보니까 무대뿔 외워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금방금방 사라지는 이유가 숫자가 외워지지 않는 건 그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대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이해를 하면서 해야만 훨씬 더 머릿속에 암기력이 빨라지고 또 외운 것도 이해가 되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봐봐.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했어? 광역도시에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죠? 아니 누군가가 지정했어.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아직.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모르는 이제 백지에서 생각해봐. 백지야. 자, 광역계획을 누군가가 지정했어. 자, 누가 지정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지정했어. 광역권. 자, 앞으로 장차 이런 도를 여기다 만들었으면 필요하겠다라고 누가 인식했어? 내가 인식을 했어. 그럼 내가 뭐죠? 이 계획을 수립할 게 어디에다? 서울, 부천, 인천. 여기를 뭐로 정하죠? 광역계획으로 내가 지정을 했습니다.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아요? 나지 누구야? 내가 지정했잖아. 그죠? 이런 계획이 필요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지정해놨으니까 계획도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아? 내가 수립하면 제일 좋은 거지. 지가 지정했으니까 지가 수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지금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누가 하면 제일 좋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가 지정했으니까 지가 수립하면 되지. 뭐 누가 드시켜. 그죠?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만들었어. 지가 지정했고 지가 수립하잖아. 왜냐하면 지정하는 놈이 좀 높은 놈이거든. 대빵이거든 한마디로. 높은 놈을 뭐란다? 대빵. 그럼 대빵은 지정해놓고 수립도 지가 할까? 아니요. 허드렛 일은 밑에다 시킵니다. 그죠? 지정만 지가 해놓고 이 수립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든. 할 게 많거든. 그거는 지정권자는 지정해놓고 수립은 바로 밑에 있는 놈 시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일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럼 국장이 지정해놨어. 수립은 누구한테 시킬까? 이제 뭐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자, 국장이 지정했대. 그럼 그 밑에 있는 자가 누구야? 국장 밑에 누가 있었어? 5명. 5명. 묶어서 뭐라 불러? 시도지사. 바로 국장 밑에 시도사 있다 그랬잖아. 그럼 시도사 하면 몇 명이야? 5명. 특광, 특시, 도, 특도 5명 있었죠? 이 5명을 묶어서 뭐라 한다? 시도지사. 바로 그 자들 보고 수립하라고 시킵니다. 행정조직에서는 국장이 최고대빵이고 시도사가 중간대빵이고 맨 밑에 누가 있어? 시장은 수장이다 했잖아. 그 최고대빵인 국장이 광역권을 지가 지정했으면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시도사도 그러고 야 내가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나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해놨으니까 수립은 누가 하라? 니들이 하라. 누구야? 시도사 하면 여기서 이제 시도사 했으니까 누구야? 여기서 시도사. 그럼 시도사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 또 시도사가 누군지 알아야지. 누구죠? 시도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도지사라고 그랬어. 그럼 도지사 누구야? 여기 있네. 부천시는 어디에 속한다?
경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부천시는 경기도 부천시니까 누가 들어간다? 경기도 도지사. 결국 시도사들 니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라고 시켰으니까 수립은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부천시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도지사라고 해야 그게 시도사라는 개념이 된다. 아셨죠? 자, 올해 시험 문제 뭐라고 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시도사라고 났지 않고 여기는 누구랑 한다냐?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어디하고 강원도하고 이렇게 광역도시계를 수립하겠대. 그럼 경기도 강원도 하면 어떻게 되죠? 둘 도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시 도지사들이 수립한다는데 그때 경기도 도지사하고 강원도 도지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도 시도사 수립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잘 생각해봐. 올해 시험 문제야. 33회 시험 문제. 시도라고 내지 않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내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원도 이런 개념으로 내버렸어. 그 다음에 저 경기도 강원도 개념으로 냈어. 또 경기도 충청남도 개념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올해는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그것도 시도라는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야. 왜?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 도로선 딱 떨어지만 꼭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어디하고 어디야?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그것도 뭐에 속한다? 시도. 왜? 다시 한번 봐봐. 시도지사라는 건 누구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누구랬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사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둘 이상의 시도지사 하면 누구누구 들어가는가? 꼭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경기도 이렇게만 들어가야지만 둘 이상의 시도야? 아니야. 둘 이상의 도에 걸쳐도 시도에 걸치는 거고 또 세종시하고 어디하고 충청남도하고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도가 되는 거고 또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접해 있거든?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둘 이상의 시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도라는 개념이 꼭 이렇게 둘이 아니라 지도 도지사끼리 도도 이렇게 해도 둘 이상의 시도가 되는 거고 또 이 대전광역시, 세종시 이렇게 합쳐도 이것도 둘 이상의 시도라는 개념으로 본단다. 아셨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하면은 이 5개 중에서 둘 이상을 말한다. 지들끼리 겹치는 둘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광역으로 한다면 개념이 그냥 여기 있는 도하고 여기 또 무슨 도하고 하면 이것도 둘 이상의 시도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도도 이렇게 걸쳐도 둘 이상의 시도지사. 그럼 도지사 지들끼리 둘이 협의해서 광역도시를 수립하면 된다. 그럼 경기도지사하고 충청남도지사하고 둘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지정은 누가 해줄까? 국장이 지가 지정해놓고 야 니들 도지사들 니들이 수립해. 그러면 도지사 둘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 이것도 뭐에 속한다? 시도지사들이야 표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머릿속에서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하나를 시도사라 부르는데 그때 합쳐가지고 둘 이상이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머릿속에 그래야 돼.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럼 둘 그죠? 그럼 서울특별시 이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저기 인천광역시하고는 겹쳐 있지 않아 붙어 있지 않아 떨어져 있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 떨어져 있죠. 앞에 아까 부천시가 사이 껴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붙어 있는 건 아니야.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어쨌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럼 어디하고? 여기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그죠? 그다음에 특도 어디죠? 제주도. 그럼 제주도는 둘 이상의 시도가 치는데 제주도하고 다시 경상남도하고 또는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안 돼. 그건 왜? 섬이잖아. 그 섬에는 제주도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어쨌든 개념을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여튼 둘 이상의 같이 서로 붙어 있는 서로 둘 이상에 걸친다. 그때 시도사라고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해놓고 외울 때는 국장이 지정해놓으면 밑에는 시도사를 보고 시킨단다. 근데 만약에 도지사가 광역구를 지정했어. 어디다가? 같은 경기도 내다. 어디? 아까 남양주시하고 옆에 뭐겠죠? 구리시. 여기다가 장차 이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구리시까지 가는데 시간 뒤지게 오래 걸렸다 그죠? 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새로 도로 하나 또 만들어야겠다. 지금 갖고는 교통량이 감당이 안 된다. 새로 만들겠대. 지금 당장 만들자. 장차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차 만들자.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장차 만들겠대요. 그 계획도 무슨 게? 둘 이상에 남양주시하고 어디 걸쳐 있으니까 남양주시, 구리시 어디야? 둘 이상의
관악구역에 걸쳐 있는 거 맞잖아. 그죠? 남양주시라는 하나의 관악구역, 구리시라는 하나의 관악구역 걸쳐가지고 광역도시가 수립하자. 그렇죠? 그럼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하고? 같은 경기도 내에 있으니까 누가 정하더냐? 도지사가 일단 지정해 줍니다. 야, 남양주시하고 구리시에 장차 이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광역계획권 누가 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해. 수립은 누가 할까? 지가 하면 제일 좋은데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아. 밑에다 시킵니다. 밑에가 누구죠? 경기도 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 아까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그럼 시장 군수로 했으니까 이때 시장 군수가 꼭 둘에만 걸치는 거 아니야? 시장 군수 이렇게 걸쳐도 되는 거야. 그럼 누구?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둘이 그게 바로 시장 군수야. 곧 들어가는 거야. 그 자들이 지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이 만약 광역권을 이어다 이렇게 지정하지만 그때는 누가 수립하고? 시도사들 지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또 같은 도내란다. 여기 뭐 있죠? 남양주시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단다? 여기 구리시가 있다면 그때는 여기다가 장차 이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려면 먼저 뭘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건 누가 지정한다? 같은 도내에 있으니까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같은 도내에 있는 자기 구역이잖아. 그죠? 도지사가 지가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켜다냐? 이거 야 시장 군수들 여기 시장이죠. 니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그렇게 밑에 놈한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체계를 갖죠.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할까? 이제 그래놓고 그게 대원칙이야. 그래놓고는 뭐 하더냐? 아니래. 최고대빵 지가 지정해놓고 밑에 놈 시키지 않고 뭐 한다? 지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되겠죠. 맨날 밑에만 시키는 게 아니야. 야 이럴 때는 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래. 야 니들 비켜 내가 할게. 지가 지정해놓고 지가 수립하는데 밑에도 도지사가 지정해놓고 수립도 지가 하는 경우가 있대.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대원칙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는지를 먼저 정리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난다? 예외들. 아니야. 요럴 때는 이자가 하고 요럴 때는 이자가 한다는 예외들이 있어. 그것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 이것이 체계를 잡아가는 내용들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가 지정되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놓고 광역도시 수립하는 두 가지 절차로 나눠서 광역도시를 살펴보자. 자 이제 뭐가 수립했어? 광역도시에 수립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디였었죠? 여기 남양주시, 구리시 또는 여기 서울특별시, 부천시, 광역, 인천시 이렇게 수립하는 건 무슨 게? 광역도시계.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요. 이제 어디서 수립할까? 자기 관내구역 내에서만 수립하는 게 있어. 이렇게 크게 넓은 지역에다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서울특별시에서, 부천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남양주시에서, 구리시에서 각각 자기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 아까 관할구역 다시 한번 어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이 각각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뭐란다? 두 가지가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거야.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건 둘 이상에서 수립하는 건 광역도시계획.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다만 공법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원칙이 그렇다고 했지 또 뭐가 있을까? 예외가 있어. 그럼 예외는 뭘까? 꼭 자기 관역에서만 수립해야 돼? 아니요. 필요하다면 인접한 관내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는 있어. 그건 뭐란다? 예외고 원칙은 자기 관내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왜 둘을 나눴을까? 굳이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둘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 자,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희망찬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망찬 이걸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여기다 뭐 해야 되고 요거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는 뭐 하자.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죠? 희망이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잖아. 그럼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해놓고 맨날 놀으면 시험 붙습니까? 아니죠. 이제 시험 못하면 뭐 해야 돼? 학원 나가자. 학원 오셨잖아. 이거 뭐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죠. 그래, 가만있어 봐.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을 해야 돼.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죠. 실천 계획이죠. 나 와가지고 뭐 수업 들어야 돼. 그런 이틀에 한 번씩만 나가면 돼. 열심히 들어야 되죠? 그럼 수업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뭐 해야 돼? 복습해야 되죠?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잖아. 바로 여기도 둘로 나눠진 게 그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장차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먼저 수립해 놓고, 이게 도시군 기본계. 장차 우리 관할구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양주시 앞으로 크게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저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할 건지 굵직굵직하게 앞으로 남양주시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보자 라는 건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 자기 관역에서 수립한다 그래서 남양주시를 이렇게 발전시켰다.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 그럼 그렇게만 수립했다고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는 이런 걸 하고 여기다가는 이걸 하고 이걸 갖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또 수립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무슨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크게 두리세게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건 광역도시계획,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중에 자기 관할구역을 앞으로 장차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남양주시 여기다가는 뭘 만들고 여기다가는 뭘 하고 여기는 뭐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 이 말이고, 이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수립할 땐 어떤 절차에서 수립하고 수립하는 내용은 어떤 걸 수립하는지 이런 것들이 등등 나올 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가 지정됐다? 이제 광역도시에 수립하고 그 자기 관할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수립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게 무슨 게? 바로 국토의 계획이 이거하면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크게 저렇게 세 가지를 볼 것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에 맞춰 국토로 봐야 돼. 이용, 개발, 보전하자. 그래서 법률 제목 자체가 뭐라 했어요? 법률 자체가 국토에다가 뭐부터 하고?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국토에다가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자. 그래서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관리 같은 이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제 뭐하자? 이용을 하자 그랬는데, 이용만 있는 게 아니야. 이용 플러스 개발 플러스 보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용어를 세 가지 다 쓰려다 보니까 법조만 있고 법 제목이 너무 길어지잖아. 자, 국토의 계획,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게 그렇게 쓰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했어? 잘라버렸어. 뭐를? 뒤에 있는 개발과 보전은 잘라버리고 이용자만 쓴 거야. 그래서 국토의 계획,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보전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용, 개발, 보전 우리말이 아니죠? 그건 그 정도는 알겠지. 이용, 개발, 보전의 차이점이 뭐야? 이용과 개발과 보전의 차이가 뭐죠? 이용은 현상유지적, 개발은 미래지향적, 보전은 과거지향적. 맞아요? 이용이라는 게 뭐야?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내가 쓰고 있는 거 뭐죠? 이용하자. 개발은 이보다 더 나은 거로 바꾸자. 미래지향적이죠? 개발. 보전은 아니야, 손대지 마. 과거 상태 손대지 마. 보전하자 이 말이죠. 따라서 현상유지적인 건 이용, 미래지향적인 건 개발, 과거지향적인 건 보전. 이 세 가지를 다 하자는 얘기야. 이용, 개발, 이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보전도 하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발입니다. 왜? 국토를 잘못 개발하는 걸 무슨 개발하죠? 난개발. 한번 난개발하면 그거 싹 지우고 새로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개발이라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잘못 개발했어. 그럼 뭐 하면 되죠? 다시 싹 매립하고 다시 지워버리고, 그죠? 지우개 주듯이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면 되잖아.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무슨 뭐 국토를 갖다 잘못 개발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난개발의 문제잖냐. 그럼 난개발이 오지 않도록 제대로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하단다?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발 행위하려면 뭐 바꿔라? 허가 받고라는 얘기입니다. 네 멋대로 개발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따라서 규제법이니까 이때는 개발행위 하는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래서 본론 내용에 크게 두 번째가 바로 개발행위 하는 거 뭐 받간다?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라. 이 허가이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허가 받으라면 첫째, 누구한테 허가 받지? 어떤 행위가 허가 대상이지? 허가 받을 때 어떤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허가 내줄 때 허가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에 맞으면 허가, 이런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이렇게 하는 허가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때 기준에 맞으면 이제 허가 신청서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해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불허가 처분할 것이냐. 허가 절차 있겠죠? 그때 허가 신청서 들어온 자에게 당신은 당분간 안 돼요. 집에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할 수 없대.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래. 뭐란다? 허가에 제한을 나가자.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다 끝났어.
허가 받고 개발 끝났어. 뭐 받아야 되죠? 제대로 개발했는지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검사해야 되죠? 뭐라 그런다? 준공 검사를 받고 그러면 공사 다 끝나더라. 개발행위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개발행위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누가 허가 내주지, 어떤 것들이 허가 대상이지, 허가 내줄 때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지, 허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허가 당분간 지금 안 돼요. 다 줬어? 중공검사 받으면 된다. 이게 절차들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낸 것들이 나올 것이다. 자, 이제 뭐 있죠? 이 개발행위 허가되면 성장관리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특별히 개발하는데 어디서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시골지역. 저기 원래는 시골은 뭐 하려고 하는 데죠? 보존하는 게 원칙이야. 원래 개발하면 안 되는 지역이야. 근데 그 시골 지역을 이번에 뭐 한답니까? 개발하겠대. 그럼 잘못 개발하면 아까 또 무슨 개발? 난개발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만 개발에 위한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을 합니다. 그때 시골 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에 위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거기를 개발하고 관리해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라는 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거, 이것이 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이건 무슨 말이죠? 어디든가가 개발행위 하면 기반시설 설치라는 게 또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기반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렇게 정리해요. 앞으로 대표적인 거 딱 3개 들을 거야. 강의할 땐. 자, 뭐죠? 도로, 공원, 학교. 이거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한 100개도 넘어. 기반시설의 종류가. 그중에 대표적인 거 도로, 공원, 학교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그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이 말귀가 뭐예요? 이게 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자, 여기다가 우리 뭐 할까?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해봐.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파트 지으려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내야 되잖아. 도로 내야 돼, 안 내야 돼? 도로를 만들어야 무슨 덤프트럭에 들어가서 흙 같은 걸 실어 나르고, 그죠? 철근 같은 걸 싣고 들어가고 그러지.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럼 아파트 지면서 도로만 만들면 돼? 아니야. 무슨 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시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시설 들어가야 되죠? 또 주변에 아파트 지었으니까 애들 전화 오면 단 애들 뭐가 있어야 돼? 학교 지어야 되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산책로, 공원 같은 거 만들어야 되죠? 도로, 공원, 학교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잖아.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그러면 아파트 짓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뭐가 필요하다?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상하수도 이런 게 필요하더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더라. 이 소리죠. 필연적인 거야. 그죠? 근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뭔 적 있다? 곤란한 적 있어요. 왜 곤란한지 아십니까? 자, 잘 봐봐. 지금 여기는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찬 지역이야. 근데 여기 건설업자가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땅을 지가 갖고 있었어. 아직 건물 졌어, 안 졌어? 안 짓고 있었어. 전부 다 개발됐다고 100%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는 개발됐지만 여기는 아직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건설업자가 땅만 사놓고 갖고 있었지. 아직 개발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드디어 요새 아파트가 좀 떨어지지만 한참 오를 때 이제 뭐 하려고 여기다 아파트 지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세대 짓는다 그랬죠? 3,000세대. 그럼 차량이 몇 대가 늘어나는 거야? 한 세대당 차량 한 대씩만 있어도 차량 몇 대가 늘어나는 거야? 3,000세대가 늘어나잖아. 그럼 이 지역에 갑자기 아파트 3,000대가 지면서 차량이 3,000대가 올 거야. 그럼 현재 이 옆에 있는 도로들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됩니까? 넓어야 되죠. 3,000세대 중에 3분의 1만 아침에 출근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차량 몇 대가 나가는 거야? 아파트에서 1,000대가 나가야 되잖아. 3분의 1만 나간다 치더라도 1,000대가 출근하려고 차가 쏟아져 나가야 돼. 그럼 그 출근 시간대는 거의 시간이 비슷하게 겹치죠?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사거리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린대. 그냥 평상시 갈 거 10분이면 갈 거리가 2시간 걸린대. 짜증나, 안 나? 이런 데다가 아파트 짓게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부터 해야 돼?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3,000세 들어왔다가는 이건 완전히 주차장 되는 거지. 이건 아침마다 이건 전쟁이지. 그럴 때는 뭐부터 해야 돼? 도로부터 넓히면 되죠. 그죠? 아파트 짓는 게 우선이 아니야. 개발행위 아파트에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했잖아. 그럼 도로 넓히면 되잖아. 그럼 도로 넓히려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하고 살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군법은 이전까지 없던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거야. 자, 그럼 아파트 짓려면 도로 넓혀야 된다 그랬죠? 2차선 도로만 갖고는 교통량을 절대 감당이 안 돼. 그럼 도로 넓히려면
2차선이나 8차선 도로 만들어야 돼. 그럼 8차선 도로 만들려면 옆에 있는 땅 뭐 해야 돼? 매입해야 되죠. 뭐 줘야 돼? 보상비 주고 사들여가지고 도로 넓혀야 되잖아. 그죠? 그 옆에 있는 땅에 뭐가 있는데 8층짜리 10층짜리 건물 빌딩들이 쫙 있는데 그것들을 다 철거하려면 부시려면 보상비 얼마 나갈까? 예를 들면 이 건물 봐봐. 우리 건물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 저 도로가 좁대. 그럼 넓히려면 이 건물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죠. 이거 얼마짜리일까? 이 건물 얼마 갈까요? 혹시 아셔요? 우리 사장님? 몰라? 한 100억 안 갈까? 100억 정도 가지? 못 가도? 그죠? 여기서 월세가 한 달에 쏟아져 나온 거 한번 계산하면 내가 볼 때 한 100억 정도로 갈 거야. 최소한이야 이거 내가 볼 때. 최소한 100억이야. 그럼 100억만 간다 쳐봐. 그럼 이 하나만 부시면 도르네? 아니잖아. 이거 몇 미터짜리야 이거. 하나 부셔가지고 도르면 되잖아. 어디까지 부셔야 돼? 쫙 2km를 부셔야 돼. 그럼 2km에 이런 100억짜리가 2km 있다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2조 5천억. 얼마? 2조 5천억 줘야지만 보상비가 끝나. 그럼 보상하는데도 2,500억 들어가면 2조 5천억이 무슨 애 이름이냐고. 그런 보상비를 주면서 도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불가능한 건 아니야.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하다면 틀려.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도로 만들기가 곤란하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 가끔가다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전번에 어디였었지? 용인시였나? 성남시였나? 거기에 도로 1km를 내는데 1km 도로 내려고 기준부터 계속 거기 교통체증이 참 심해. 왜? 도로가 워낙 좁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큰맘 먹고 도로 넓혔습니다. 넓히는데 그때 보상비 들어가고 도로 만드는 비용을 뽑아왔더니 얼마큼 돈이 들어갔느냐? 그걸 나왔는데 금을 갖다가 거기다 그 바다 그 돌에다 금을 다 깔아버린 돈이 들어갔어요. 그 도로가 아니라 이건 금도로가 돼버린 거야. 도로 만드는데 금덩이를 갖다 쫙 깔아놓은 거와 똑같은 그 돈이 들어갔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왜? 워낙 그 주변에 왜?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는 주변에 상권이 뭐 되는 거야? 발달할 수밖에 없죠. 차량이 많이 다니면 옆에는 뭐죠? 그만큼 돈이 되는 땅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넓히려다 보니까 그게 보상비가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그 도로 만드는데 금을 까는 거와 똑같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막 까고 그랬었어요. 왜? 굳이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데 안 만들면 1년 내내 교통체증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빙이 그렇게 들여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문제되는 거죠. 자, 여기다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결국은 그 2조 5천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어 없어? 못하니까 현재 여기다 건물 짓는 걸 크게 지켜야자 작게 지켜야자. 작게 지켜야겠대. 안 되겠다. 야, 도로 넓히려 했더니 못 넓혀. 돈이 없어.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 원래 짓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 더 작게 지켜야 할까? 작게 지으래. 몇 세대만 지으래? 1,500세대만 지으래. 도로 넓힐 수 없어. 학교 새로 지을 공간 없어. 보상비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거 1,500세대만 지어. 건물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하자. 작게 지켜야 하는 그런 구역. 뭐란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말이 참 어려워.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하면 뭐다 그런다? 아, 건물을 작게 지으라는 구역이구나. 왜 작게 지을까? 옆에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니까 그만큼 건물 짓는 걸 작게 지켜서 사람들 여기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야 도로가 부족해도 그냥 어떻게 땜빵할 수 있고 학교 그냥 기준에 따른 학교다 애들 전학 갈 수 있게 하려면 3,000세대 안 되겠다. 1,500세대만 진짜 이런 걸 개발밀도 관리고요. 자, 첫째가 이거고 또 하나 지금 여기는 개발이 된 지역 중에 아직 개발 안 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 지역에서 건물 작게 짓게 한다 그랬죠? 자, 이쪽 변두리입니다. 변두리는 개발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지금부터 뭐가 된다? 개발이 이제 시작돼.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해. 그럼 개발이 지금부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 되죠?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기반시설이 거의 없었죠. 뭐만 있었어? 나무들만 우거져 있었고 논밭만 있었지 도로니 상하수도니 이런 거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 이제 뭐 해야 돼? 새로 만들어야 되죠. 개발하려면. 그러면 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공원 조성해야 되고 학교 지어줘야 되고 그런 거 만들어줘야 되잖아.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이거 원래는 누가 만들죠? 도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 만들어줘. 상하수도는 상수도사업소 저 시청에 상하수도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고 전기가스 통신 이런 시설 다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원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너희들 때문에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돈 좀 일부 부담하랍니다. 그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물론 80%는 지들이 돈 내서 만들어줘. 근데 나머지 20%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너희들 때문에 도로가 필요하고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공원이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자들도 뭐란다? 비용 좀 부담하세요 라는 걸 뭐라고 그런다? 기반 시설을 여러분들에게 개발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래서 너희들이 건물 지어야겠다? 건물 새로 져 신축 또는 증축 신축 증축하는 자한테 네가 건물 짐으로써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너도 돈 좀 내놔라 라는 걸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세수로 나눴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 세수로 나눠서 구역 지정해 놓고 무슨 기반시설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 수립해 놓고 그러면 그중에 개발하는 너는 얼마네 너는 얼마네 너는 얼마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하자라는 요 3단계로 나눠지는 이것이 바로 개발구역 하는 데는 이런 내용들이 쭉 다룰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읽어볼 거야. 이제 마지막 타인의 토지 출입하고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요 요번에 타인 토지 출입이 시험 문제 나왔어. 내년에 그러니까 요번이죠. 이제 요번 시험에서는 안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개념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타인의 토지 출입하려고 한대. 그럼 출입하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조사층에서 자기 땅 내가 들어가고 싶어. 뭐 하면 되죠? 가서 허락 맡으면 되지. 자기야 거기 들어가려는데 나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 안 돼 그러면 아니 돈 줄게. 얼마 줄 건데? 100만 원. 뭐 그것밖에 안 줘. 안 돼. 그럼 200만 원. 됐어 알았어 들어와. 이게 뭐죠? 민법상 계약입니다. 그죠? 원래는 타인의 토지 출입하면 민법상 계약에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들어갈게 했더니 안 돼. 돈 줄게. 필요 없어. 안 된대. 못 들어온대. 그러면 조사 측량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강제권이라는 건 민법상에서는 없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막 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출입하려고 한답니다. 무슨 목적? 공적인 목적에서 출입하려고 그래. 내가 똑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무슨 계획 있었죠? 이거 광역도시에서 출입하려고. 도시군 개분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행정계획은 행정 목적을 위해서 발송해서 공적인 거잖아. 저는 저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출입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시군 이거야.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런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던 조사 측량 그렇게 필요해서 출입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런 구역을 지정하려고 또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출입할 필요가 있대. 아니면 도로 만들고 공원 주소하고 학교 짓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아까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있죠? 그 도로 만들고 공사 학교 짓는 사업 이걸 뭐라 부르더냐 나중에 외우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이나 또는 시행으로 해서 남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도로 만들려면 조사 측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들어간대. 이런 세 가지 공적 목적. 그 중에 이번 시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목적.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해서 그 타인의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뭘 냈더냐? 이걸 괄호 쳐놨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두 개를 가르쳐놓고 요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라는 그런 아주 지엽적인 그 내용을 올해 시험 문제에 출제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싶은데 토지 소유자가 못 들어와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그런 구역 지정할 때 막대한 지정을 받잖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강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요 타인의 토지 출입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상 출입이 아니란 얘기야. 민사상은 뭐 하면 되죠? 토지 소유한테 내가 이런 조사 측량이 필요하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민사상 해결이 안 됐어. 뭐라겠죠? 안 돼요 라고 막아서 버렸어. 못 들어가잖아. 그럼 막대한 이런 공적 사업을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정을 받잖아. 그때는 뭐 하면 된다? 더 이상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하지 말래.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말하지 마. 그럼 누구 찾아가죠?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관악의 장. 그럼 여기는 누구야? 남한주시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뭐라 하죠? 시장님, 내가 저 친구 집, 저 땅에 들어가서 이런 조사 측량, 아까 말한 세 가지 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구역 지정하는 거, 또는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들어가서 조사 측량 좀 하려고 했더니 저 친구가 못 들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님, 저한테 뭐 좀 내주세요?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하죠. 그럼 이제 남양주 시장이 뭘 따져봐? 진짜 그런 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구역을 지정하는 거 관련된 거지. 진짜 사업 시행하는 건데 관련된 거지. 검토해보고 맞아. 너 출입해도 돼. 라고 허가를 해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입하려면 출입 예정일 3일 전까지 이 사람한테 알려야 돼. 당신 땅 원래 7일 전이야? 7일 전까지 야 7일 전에는 7일 후에는 네 땅에 내가 들어갈 거네. 너 알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친구가 뭐라 할까? 이 친구가 뭐랄까? 뭐? 7일 후에 내 땅에 들어온다고? 아까 내가 너보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나는 뭐라 하죠? 아니야. 우리 남양주 시장님께서 나 네 땅 들어가도 된다고 뭐 해줬어? 허가 내줬어. 나는 그렇게 말하죠. 그럼 저 친구가 뭐랄까? 남양주 시장? 그 새끼가 뭔데 남의 땅에 들어가라 말아. 지금 무슨 허가 내주는 게 그렇게 어딨어? 그러죠. 그럼 나는 뭐란다? 아니야. 몰라. 법에 그렇게 돼 있대. 법에 그렇게 돼 있대. 예, 민사상으로는 이 토지수에 허락을 받아야 승낙을 받아 들어갈 수 있지만 허락을 안 내주면 그때는 공법으로 넘어오고 이제 민법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공법으로 나와서 타인의 토지 출입하고 싶어? 그 관할구의 장들한테 허가받으면 출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그거에 따라서 나는 허가받았으니까 이제 강제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강제 출입할 수 있다. 이게 뭐다? 타인의 토지 출입이더라 이 말이지. 소유자한테 승낙받고 그러는 건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민사문제인데 왜 공법에 뒀습니까? 공법은 무슨 썰 갖는다? 강제성. 안 돼? 그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청문은 뭘까? 청문. 어떤 허가나 인가 등을 내줬어. 근데 인허가 등을 받는 이 인간들이 뭐다? 속임수나 부정반복으로 인허가 등을 받아. 그럼 잘못 받은 거잖아. 나중에 알았을 것도. 처음에는 이게 서류 같은 게 조작됐다는 거 모르고 그냥 허가 내줬다가 인가 내줬다가 나중에 그 사실 알았죠? 인허가 내준 걸 그대로 둘까? 취소시켜버릴까? 취소해야 되겠죠. 이건 잘못 내준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취소할까? 그 싸가지 없는 인간을 불러드릴까? 불러드립니다. 너 일로 와봐. 전번에 너 이거 개발행위 이거 있잖아.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았잖아. 허가 받을 때 무슨 허가 받았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허가 받은 게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허가 내준 거 뭐 해야 돼? 취소시키죠. 그냥 취소할까? 아니요. 불러버립니다. 야, 너 왜 그 짓 했니? 한번 입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그걸 무슨 절차? 청문 절차. 한번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변명하는 걸 들어보고 봐줄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있고 이게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허가 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야.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절차는 무슨 절차를 한다? 청문 절차를 하겠더라. 몇 가지 있다냐? 딱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청문 절차 있어요. 요건 가끔 또 시험 문제 나는 건데 뭐 내용도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뭐 외우는데 금방 외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이거는 무슨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 이게 전부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그려봤지만 1시간 내내 그려봤지만은 그래도 뜬구름다는 소리야. 그죠? 안개만 껴있지 뭐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 용어 정의가 있고 계획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분계획, 도시관리계획 있고 개발행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 개발되지 않은 땅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할 때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이 설치가 필요한데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거에 따라서 이제 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건물 작게 지켜자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였고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에서는 개발한 자들에게 니들이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다. 또 타인의 토지 출입하는 거 그 공적 목적에서 출입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안 돼요 그러면 강제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개발에 허가받고 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여기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건 세 가지 사유가 있단다. 뭐 이런 것들이 국토의 개미 은하면서 다룰 내용들이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 질문 궁금한 거